안녕하세요. 배스킷볼 다이제스트입니다. 네, 올라주어는 오른손잡이라서 이제 감아 들어갈 수 있는 이 왼쪽 블록에서 훅슛이 베이스죠. 여기에 베이스라인 쪽으로 도는 페이더웨이가 섞이고, 그 다음에 요것들을 바탕으로 수비를 보면서 자기가 반응하면서 센스있게 슛을 만드는 선수인데, 데이비드 로빈슨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요. 네,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블럭을 좋아하고, 여기서 이제 베이스라인 쪽 턴어라운드 많이 쏘는 건 좀 비슷한데, 감는 방향 플레이, 여기서 이제 런닝 훅슛 같은 걸 별로 안 쏘고 퍼스트 스텝을 써서 이제 베이스라인 쪽으로 들어가요. 이 퍼스트 스텝으로 수비 옆을 뚫고 허리 틀면서 투핸드 덩크 꽂는 게 로빈슨의 시그니처 무브였는데, 쉽게 말하면은 드래그 드리블 포스트업 세트보다 페이스업을 훨씬 좋아하는 선수인 거죠. 왼쪽 블록에서 돌아서자마자 베이스라인 뚫어버리는 이 퍼스트 스텝은 신장을 감안하면 민첩성에서 뭐 차원이 다른 수준인데, 퍼스트 스텝의 위력을 저도 이 선수 돌파에서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샤키로닐 뒤쪽을 딱 찍어버리면서 뚫는데, 옆이 아니라 이제 뒤를 살짝 밟을 정도로 길이가 길어서 굉장히 호쾌합니다. 이상하게 제일 쉬운 방향, 정방향으로 감아서 돌면은 마무리를 오히려 좀 불편해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제일 편한 게 훅슛인데, 훅슛이 없다 보니까 더블 클러치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쪽에서 레이업을 하거나 되게 어려워 보이는 플레이가 많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플레이오프에서 약점으로 나중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정규 시즌에서는 퀵니스랑 높이만 가지고도 파울 있는 대로 뽑으면서 단점이 거의 안 나왔어요. 자유투 이제 10개 넘긴 시즌도 몇 번 있고 1위까지 해봤는데, 자유투 성공률도 당시 센터 치고는 되게 좋아서 턴어라운드 점퍼랑 퍼스트 스텝 그리고 높이만 가지고도 최정상급의 득점력을 수년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플레이오프만 가면 굉장히 약해지는 이유, 특히 90년대에만 3번 진 천적이 칼 말론의 유타 재즈죠. 유타 상대로는 야투율이 가드급으로 떨어지고 평균 득점이 10점 가까이 떨어지고 그래요. 높이에서 비교도 안 되는 칼 말론이랑 토스 매치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로빈슨이 턴어라운드 안 쏘고 페이스업을 해버리면 뚫리니까 힘으로 버티다가 도는 타이밍을 되게 집요하게 노립니다. 로빈슨이 슛도 굉장히 더블 클러치가 좀 심하고 펌피한 액션도 크니까 돌아설 때 그립을 이렇게 노리다가 밑장도 한 번씩 빼고 턴어라운드 쏠 때 이제 밀려나게 해놓고 팔만 들어서 이렇게 괴롭히고, 정직하게 마주보는 상황 자체를 좀 안 만들어줘요.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두들겨 패기까지 하는데, 찔러도 이제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칼 말론이 착한 로빈슨 괴롭히는 게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보기 싫었었어요. 사실 보니까 플레이가 천적 중에 천적이었고, 힘으로 괴롭혀서 이제 밀리게 해놓고 돌아설 때 괴롭히기, 그리고 이제 밸런스 살짝 깨진 턴어라운드 점퍼만 이제 억지로 쏘게 만들어주는 거, 요거를 로빈슨이 기술적으로 못 이겨낸 거죠. 로빈슨이 지금의 야니스처럼 돌파를 3점 라인 밖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탑피켄롤을 해서 지금의 AD같이 수비를 좀 떨궈내고 공격을 했다면 요걸 떨쳐낼 수가 있었을 텐데, 시대가 시대인지라 포스트업으로 볼을 받아서 페이스업으로 전환, 요걸 하는 선수다 보니까 플레이오프에서 약점이 좀 나왔죠. 지난번에 다뤘던 바클리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업을 이제 멀리서 하는 클러치 타임 하이라이트가 꽤 있잖아요. 로빈슨이 요거를 하기 어려웠다고 하면은 돌아서지 말고 포스트업에서 그냥 높이로 찍어 눌렀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방향 모브, 특히 이제 훅슛의 부재가 이런 약점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새가슴 슈퍼스타의 어떤 대명사처럼 불렸었는데, 사실 저는 멘탈보다 공격 스킬적인 문제로 좀 새가슴이 됐다 이렇게 보는 편이고요. 에고가 별로 안 센 게 나중에 분명히 장점이 되기도 해요. 무리 안 하고 이제 일찍 패스하는 모습, 높은 위치에서 공격 안 하고 이제 패스 주는 시야,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부지런한 커팅 같은 게 자기를 보완한 선수가 들어오니까 2인자로서 상당한 강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팀 덩컨, 포스트업 훅슛이랑 핑거롤이 주무기이면서 결정이 빠른 선수가 오니까 우리 하이로우 조합을 맞추는데, 로빈슨이 만약에 포스트 블럭에서 똑같이 포스트업만 하는 선수였다면 하이로 나오는 선수가 이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조합은 둘 다 이제 하이로우를 번갈아서 플레이하는데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어서 올라주원 바클리 조합보다 훨씬 좋은 컨비네이션을 보여줍니다. 올라주원 바클리는 왼쪽 블록 돌아가면서 포스트업하는 그냥 병렬 관계였는데, 이 조합은 하이로우 위치 바꿔가면서 커팅 찾아주고 밸런스 맞춰주고 둘 다 수비에서 잘 뛰어서 시너지 면에서 정말 보기 드물게 이상적인 투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우승하자마자 팀 덩컨 부상, 션 엘리엇 신장 이상, 데릭 앤더슨 부상,
2002년에는 로빈슨 등 부상, 계속 부상이 발생해서 둘이 베스트로 프로를 다시 못 맞춰보다가 로빈슨 은퇴 시즌에 우승을 하면서 이제 해피엔딩, 4대 센터 중에 유일하게 원클럽맨으로 아름다운 은퇴를 하게 되죠. 로빈슨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로빈슨의 강점도 어느 정도 갖춘 선수가 던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팀 던컨의 닉네임이 미스터 펀더멘탈인데 기본기의 종류는 진짜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제일 차별화되는 거 한 가지만 찝어서 할게요. 작은 선수가 큰 선수처럼 이제 플레이하면은 비거 플레이, 큰 선수가 가드처럼 플레이하면은 스몰러 플레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팀 던컨은 큰 선수가 훨씬 더 크게 보이는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그 비결은 원래도 긴 팔을 다 뻗어서 볼을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다 처리한다는 점을 꼽고 싶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던컨의 가장 훌륭한 기본기이고, 이 젓가락 같은 이 자세가 공수에서 똑같이 유지되는 데서 모든 강점이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볼을 높은 데서 처리하니까 트래픽에서 공간 좁아도 원핸드슛, 훅슛 마무리가 수월하고, 올라가려고 리듬 만드는 동작, 펌핑하다가 뺏기는 거 많이 보잖아요. 이런 동작이 덩컨은 거의 없거나 작아서 긁는 수비에 걸릴 타이밍이 잘 안 나오죠. 위에서 돌고 간결하니까. 그리고 도약하려고 달려들거나 바클리처럼 막 힘으로 밀지 않아도 짧은 점프에서 높이가 잘 나오니까 여러 번 경험하는 상황, 공격 리바운드에도 강하고요. 수비에서는 큰 동작 없이 이렇게 팔 길이로 상대 올라가는 타이밍을 잡으니까 파울이 덜 나와요. 네, 정말 재미없는 블록 장면이죠. 파울이 덜 나오고 높이로 이제 공격 리바운드 탭 잘 치고 위에서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재미없는 플레이. 하지만 이제 높아 보이면서 컨트롤이 정확하고 효율적인 플레이를 세세하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요소인 건데, 저는 덩컨을 설명할 때 자기 신체 조건보다 더 커 보이게 만드는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모습은 이제 은퇴 직전의 장면들인데 운동 능력이 다 떨어졌는데도 이 간결함, 도약이나 스피드를 안 쓰고 플레이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말년까지도 폼이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공격을 더 얘기하기 위해서 과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실 데뷔하자마자 전성기인데 조금 전에 설명했던 기본기를 그때도 다 갖추고 있었고, 스피드랑 운동 능력까지 살아있어서 힘캐 빅맨들을 작건 크건 제압을 했어요. 특히 가장 빛난 게 천적이었던 이제 칼 말론과의 대결인데, 지난번 로빈슨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빈슨은 포스트업으로 볼을 받아서 이제 페이스업으로 돌아서 해야 돼서 칼 말론이 이제 버티다가 도는 순간에 이제 치는 수비에 되게 많이 당했는데, 던컨은 자기 공간 안에서 이제 훅슛으로 이제 높이로 덮쳐버리니까 이런 수비를 일찌감치 극복을 해요. 근데 로빈슨이 정규 시즌 한정에서는 득점력이 더 좋은 선수인데, 타이트한 수비 상대로 로빈슨과 던컨의 차이가 이런 데서 좀 나오고, 던컨은 이제 위치나 방향을 안 가리고 이제 훅슛을 1옵션으로 쓰면서 여기에 이제 페이스업을 같이 섞는 선수인데, 여기서 쏘는 뱅크샷, 요게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사실 이거는 뱅크샷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슛에 이제 생각보다 수비가 반응을 못한다는 게 중요한데, 퍼스트 스텝 때문에 그래요. 퍼스트 스텝이 덩컨이 이제 로빈슨이나 가넷 같이 빠르진 않아도 굉장히 빠른 편에는 드는 선수라서 빅맨들 제쳐낼 정도가 되니까 수비가 바짝 긴장했다가 이 슛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건데, 슛줄이 좀 부드럽진 않고 되게 강하게 쏘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뱅크샷이 트레이드 마크가 됐죠. 근데 그래도 결국 이 선수 베이스가 포스트업 훅슛인데, 위치 안 가리고 양손으로 훅을 다 던지면서 베이스라인 무브도 갖춘 뭐 흠잡을 때 딱히 없는 포스트업 플레이어죠. 올라주원 같이 뭐 화려하거나 존재 자체가 뭐 더블팀 유도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딱 오펜스 캐리할 정도 되는 훅슛으로 두들겨서 더블팀 끌어내고 좋은 시야로 이제 킥아웃 줄 정도, 정말 정통적인 포스트업 게임을 잘하는 선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간결하기도 하지만 승부처에서는 되게 집요한 면도 있어요. 지노빌리 파커가 이제 성장하기 전에는 트랩이 기본으로 붙으니까 더블 붙기 전에 이제 페이스업으로 빨리 전환해서 치고 들어가는 이런 드라이브 능력도 되게 많이 보여줬었는데, 자기 판단으로 갑자기 보여주는 풋워크가 기본기라고 하기에는 좀 화려해요. 드라이빙 훅샷도 많이 쏘지만 이렇게 발 바꾸면서 리버스 피벗, 백 피벗 뭐 이렇게 부르죠. 이걸로 이제 타이밍 뺏고 치고 들어가는 페이스업이 되게 특이한데, 족저 근막음 때문에 이제 퍼스트 스텝이 사라진 후에도 이런 기술로 되게 훌륭한 페이스업을 많이 보여줬어요. 스텝 길이가 되게 많이 줄어 있는데도 타이밍이 좋다 보니까 기술이 되게 정교하게 들어가죠. 골 밑에서 터치, 스텝, 패싱 뭐 다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에서 플레이하기 되게 좋은 이 높은 자세,
시야가 다 열리는 고든 자세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아서 전성기를 지나서는 이렇게 2대2 스크린 쪽으로 더 부각이 많이 됐는데, 뭐 던컨의 오펜스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정적인 포스터 플레이하면서 정통 빅맨이 딱 이 정도 하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퍼리미터 게임을 하는 선수, 그리고 이제 패싱이나 스크린 같이 가자미 역할 하나만 또 잘하는 선수. 화려하진 않는데 빠지는 게 없는 토탈 패키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팀 덩컨과 스퍼스의 최대 저력은 강팀 유지력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거의 다 7할 승률을 했으니까 저점이 대략 55승쯤 되는 건데, 골밑에서의 개투, 자기 선수 막으면서 골밑 또 헬프하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공격에 견제가 들어가는 수비의 대표 저표가 덩컨이죠. 첫 번째 드라이브 막아서고, 두 번째 드라이브 헬프 갔다가 세 번째 드라이브 경로 또 잡고 다시 헬프하면서 샤키론을 찍었는데, 이 장면이 덩컨의 캐릭터, 많이 안 뛰는 것 같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위치 선정하면서 높이를 쓸 때는 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저는 해치의 개념도 덩컨이 르브론을 보웬이랑 같이 막았던 이 파이널에서 처음 알았어요. 덩컨이 뛰어나와서 첫 스텝 잡아주고 골밑으로 들어가는 이런 수비.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더 커 보이는 플레이, 손을 항상 미리 들고 있다가 상대가 올라갈 때 파울 없이 딱 건드리는데, 이렇게 달려드는 선수 상대하면서 파울 없이 골밑 지키는 능력이 운동 능력 다 떨어지고 나서도 남아있었어요. 포스트업 시대에는 이 자세로 더 큰 선수들 포스트업을 막으면서, 픽앤롤 시대에서는 드랍 디펜스 후에 개투 능력으로 자기 몫을 했는데, 긴 팔을 더 길게 보이게 하는, 이 팔 들고 준비하고 있다가 뻗을 때 끝까지 뻗는 이 자세가 스퍼스와 본인의 저점을 같이 방어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팀 덩컨을 살펴봤는데, 기본기라는 건 사실 다른 선수들도 따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영상에서 찝은 뭐 자세라든지 뭐 위에서 처리한 터치 같은 것도 하나씩 찾아보면 자주 보이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덩컨이 가진 또 원핸드 슈터치라든지 뭐 센스, 감각, 높이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재능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덩컨이 특별한 거는 한 가지 기본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기본기를 다 갖춰서 자기 재능을 더 돋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대1 시대였던 젊은 시절에는 더 크게 보이는 기본기, 포스트업 훅이나 포스트업 수비에서 높이를 쓰는 이 자세가 돋보였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픽앤롤에서의 스크린 플레이, 연계 플레이에서 이제 정확성이 돋보였고, 재능이 감퇴한 말년에는 골밑에서의 드랍 수비, 개투 수비, 셔프로 패스 같은 걸 관제해주는 위에서 위로 던지는 패싱에서 자기 내공을 다 보여줬어요. 이런 플레이들이 사실 창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판단, 좋은 자세, 길을 알고 움직이는 이해도, 이런 것들에서 이제 나오니까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팀 덩컨이 20년 가까이 메타가 계속 바뀌어도 누구랑 붙여든지 잘 어울리는 선수였기 때문에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늘 푸른 소나무같이 55승 깔고 가는 강팀으로 군림을 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 힘이 그 피지컬을 돋보이게 만들어준 기본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노빌리 하면은 유로스텝의 대명사인데, 드라이브 과정 전체를 이제 분할해서 따져보면은 유로스텝은 이제 중간 과정이고, 그 앞뒤로 할 얘기가 되게 많은 선수예요. 네, 일단 프로필부터 살펴보면은 스텝백 3점, 제일 먼 거리의 슛이랑 림에서 제일 가까운 드라이빙 레이업이 주무기인 선수고, 슛폼 특성상 미드레인지 풀업 점퍼를 노릴 수가 없는 스타일의 선수죠. 돌파 때문에 아예 떨어지면 스탑해서 쏘긴 하는데, 이런 선수처럼 솟구칠 타이밍을 계속 찾으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고, 항상 이제 3점 라인 밖에서부터 코트를 앞뒤로 길게 다 쓰면서 드라이브를 먼저 시도하는 선수입니다. 1단계 볼페이크 연기력의 대가를 저는 지금 라멜로 볼로 보고 있는데, 역대로는 지노빌리가 최고 같고요. 둘의 공통점은 낮은 위치에서 밀어서 슛 쏜 선수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넣는 이 볼페이크가 잘 먹혀요. 여기서 일단 너무 잘 속이니까 먹고 들어가는 게 있고, 여기서 이제 스텝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해서 속이는데 정말 특화가 되어 있죠. 전성기 시절에는 진정한 의미의 아이솔레이션이 되게 많았던 선수인데, 볼페이크에 더해서 자기 앞에 있는 수비를 드리블로 제쳐내는 능력, 유로스텝보다 이 크로스오버, 푸시 크로스라고 하죠. 이게 되게 속도감이 좋고, 킥이 낄 때 스플릿 하면서 꺾고 들어가는데, 꺾고 나서 이제 감속 없이 계속 드리블이 정신없이 이어져서 수비가 디깅도 못 해보고 다 같이 벙찌는 그런 장면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하프코트에서는 오히려 이제 한 템포 늦게 갑자기 빨라지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었고, 좁은 데서 오히려 더 빨라진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저는 지노빌리 돌파 과정에서 유로스텝보다 큰 지분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크게 이제 1, 2, 3단계로 나눠보면은
크로스오버, 유로스텝,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이렇게 세 가지일 텐데 1단계가 2단계보다 주목을 많이 못 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판파 조자룡 같은 느낌을 주는 돌파 장면이 참 많은 선수인데요. 자기 마크맨 따돌리고 나서 중간 과정, 그 중에 하나가 유로스텝인 거고, 유로스텝도 중요하지만 3점 라인 안쪽에서의 컨트롤 자체가 되게 정교하고 화려해요. 스핀 무브도 있고 앞에 던져놓고 이제 손 바꾸는 거, 요거 쉐임갓이라 그러죠. 이런 걸로 이제 뒤쪽 수비랑 다시 수싸움을 하는 건데, 좁은 공간에서 컨트롤하는 능력, 감각, 순발력 이런 게 굉장히 좋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헬프 수비수랑 가장 가까워졌을 때 드리블을 멈추면서 원투 스텝을 방향 반대로 밟는 거죠. 이게 바로 유로스텝. 네, 중간 과정의 꽃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의 어떤 대명사격인 선수다 보니까 이게 다른 기술들을 다 제치고 시그니처처럼 제일 유명해진 경우죠. 네, 항상 이렇게 스테이지마다 스킬을 섞어 쓰면서 골대 쪽으로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스텝 길이도 변화무쌍하고 갑자기 투풋 점프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루틴이라는 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닥에서 정말 이런 지극히 평범하고 정직한 레이업으로 올라가도 되나 싶은데, 수비가 머리가 복잡해서 이제 다 같이 서 있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그러니까 미리 예상하고 어디서 이제 길목을 어떻게 막아야지 계획 세우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파워나 버스 스텝으로 제압하는 그런 돌파가 아닌데, 팀 디펜스 전체가 보고 있다가 얼어붙는 그런 장면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이제 돌파가 성공해서 골밑까지 왔습니다. 네, 지노빌리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장면이 저는 리버스 레이업이랑 핑거롤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선수는 여기서도 이제 수비를 뭉갤 만한 힘이 있는 선수는 아니고 행타임을 써서 플레이하는 그런 타입의 선수도 아니에요. 운동 능력이 원래 좋은 선수는 맞는데, 무게중심을 이제 앞에 놓고 계속 전진하면서 이제 스텝 넣을 공간을 보고 이제 피해 들어왔기 때문에 끝에서도 이제 허리 꼬면서 레이업 각을 찾는 그런 모습이 말년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경기마다 느닷없는 덩크로 분위기 바꾼 기억도 되게 많은데, 이거는 아까 프리패스 레이업 장면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도 소개되니까 수비수가 방심하다 갑자기 맞는 거예요. 지노빌리가 그만큼 수싸움을 끝에서까지 열심히 하는 거고, 사람 자체가 또 용감한 건데, 정말 찰나의 타이밍에 저런 판단과 선택을 한다는 거죠. 지노빌리 플레이를 보면서 항상 기술력에 감탄을 하다가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정말 용감하다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돌파한다는 거 서로가 다 아는 상태에서 서너 번씩 막 수싸움 하다가 마지막까지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결론이 난 얘기인데 이 스타일로 40분을 뛸 수가 없었어요. 버스트 스텝이나 파워 같이 농구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무기를 쓰는 선수가 아니고 스킬과 머리로 끝없이 수싸움을 펼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 골 한 골이 정말 예술적이긴 한데, 엔진이 되기에는 플레이가 너무 좀 치열하고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채로운 스킬을 섞어서 끝까지 전진하면서 긴 커리어 내내 창의성을 보여주던 지노빌리의 플레이가 너무 인상적이기도 했고, 2차 스탯이 부각되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재평가가 많이 된 선수이기도 하죠. 지금 돌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패스 액션 쪽에서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 선수고, 클러치 능력이라든지 게임 리딩, 포인트 가드로서의 아르헨티나에서 활약 같은 것들 할 얘기가 많은데, 항상 수비를 긴장시키고 얼빠지게 만들던 그런 모습이 비슷한 캐릭터를 찾기 힘들 정도로 독특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레전드 선수들 영상을 좀 뒤로 하고 시즌이 코앞에 왔으니까 저는 현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기 시즌에 제일 기대하는 선수가 웬반야마 그리고 아멘 탐슨인데, 웬반야마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영상 만들던 게 작년 12월인데 MVP 탑3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섣부른 예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시즌아웃 되기 전에 벌써 페이스가 많이 떨어져서 결론적으로 이제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못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대치가 높은 거는 이 선수가 이제 정체성을 찾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개막 초반에 이제 버벅거릴 때 보면서 이 선수 아이덴티티가 너무 좀 애매하다. 페이스업 아이솔레이션 하기에는 볼페이크 하면서 이제 키핑하는 게 너무 어려운 좀 신체 구조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롤맨 같은 걸 하기에는 이제 슬립밖에 안 되는 이 두께, 이게 좀 아쉽고, 포스트업을 하자니 범핑하면서 이제 상체 밸런스가 너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서 OKC라는 경기 보면서 이왕 크리스폴 데려왔으니까 공격에서 이제 좀 기대치를 낮추고 스페인 피켄롤 같이 점만 찍어주는 랍타겟 같이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11월부터 그냥 3점을 막 던져버리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코트 넘자마자 세컨 브레이크 3점을 던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성공률이 더 올라가고 이 슛 때문에 선수가 신을 내면서 다른 플레이가 같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네, 노드리블 샷이 차트를 봐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제일 줄어든 공격이 포스트업, 제일 늘어난 게 오프 스크린인데 일단 넘어오자마자 슛 찬스를 먼저 한번 보고 안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슈터 무원트를 갖고 가다가 커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백스크린 받아서 찬스 보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빅맨 공격 쪽이 아니라 슈팅을 최대한 많이 쏘면서 슛을 이용하는 커팅, 그러니까 최대한 드리블을 안 치게 하는 쪽으로 정체성을 좀 찾았다고 봤어요. 웬만야마가 던컨도 아니고 로빈슨도 아니라는 거, 아예 다른 선수라는 거를 인정을 했다고 저는 봤고, 이거를 시즌 중간에 해법으로 찾았다는 점에서 저는 지난 시즌 초반을 되게 좋게 그리고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조금 전에 봤듯이 혼즈 세트에서 빅맨이 하이에 안 들어가고 이제 코너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것뿐 아니라 이제 스윙맨 무먼트를 갖고 가는 장면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이제 더블 스태거 타고 올라오고 또 이제 올라오다 볼을 놓쳤는데 다이브 하면서 덩커가 됐고요. 이번에는 또 내려갔다가 이제 튀어 올라갔다가 다시 다이브. 이게 만약에 슛이 약한 캐슬이랑 픽앤롤을 처음부터 했으면은 발매기가 여기 내려가서 뒷공간이 안 나왔겠죠. 지금도 이제 스크린 어웨이 옆으로 움직이면서 슛 찬스 보는 움직임인데 이거 이용해서 이제 수비 띄우고 덩크를 했죠. 네, 그리고 반대로 스크린 어웨이 반대 멀리 도망가서 슛 쏘는 이제 플레어인데 12월쯤에 이런 무먼트 자체가 익숙해진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지금 코트 넘어오자마자 폴이 스크린 걸 때 커팅을 하죠. 하이 스플릿. 대체로 정면샷 위협이 생기니까 빅맨이 이거 의식해서 위에 있을 때 뒤통수를 치는 무먼트가 되게 많아요. 슛이 커팅의 실마리가 되는 거죠. 11월, 12월에 이런 거 다 보여주면서 TS 60%대로 25점 넘게 찍고 미친 듯한 타락을 했는데, 문제는 해가 바뀌면서 페이스가 확 떨어졌고 시즌 아웃되기 전에 정말 안 좋았는데, 이게 질병 때문에 컨디션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해법이 나온 건지 제가 이제 트래킹을 열심히 이때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력 측면에서는 뭐 강렬하고 좋은 인상만 아직 남아있는데, 웬반야마 사이즈에서 쏘는 세컨 브레이크 3점, 특히 이제 빅맨의 세컨 브레이크 3점은 저는 전술로 커버하지 못하는 현대농구의 어떤 회색지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대 빅맨 따라서 우리 쪽 센터가 이제 백코트를 일부러 같이 느리게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고 좀 말이 안 되고, 센터가 이제 5아웃 상태에서 커팅이나 드라이브를 하면은 막는 선수가 태거잖아요. 웬만야마 사이즈에서 이제 하는 컷을 내 아래 포지션 선수가 이제 헬프해서 블록한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상대 센터 끌어낼 수 있는 세컨 브레이크 3점이 30%대 후반 정도만 나오면은 웬만하면 이제 계획하고 견제하는 게 거의 어려운 선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수비 얘기를 못했는데 여기에 이제 3.8 블록이 더해지면 1대1 공격 없이도 MVP 컨텐더급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블록은 진짜 보면서 경악을 했었는데 회복이 덜 됐는데 쫓아가서 다시 또 블록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MVP 포디움 정도에는 한번 들어가는 시즌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지금 MVP 후보 중에 제일 막내가 돈치치인데 돈치치도 벌써 이제 한 6, 7년 지난 선수라서 슈퍼스타 한 명 나올 때도 됐죠. 제일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